안녕하세요. 약손명가 아카데미 최수연입니다. 저의 재능을 기부하겠습니다. 오늘은 팔 크림 관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리할 때는 바디 로션이나 오일 또는 영양크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영양크림으로 팔 관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크림을 손에 짠 후 크림을 덮여줄 건데요. 크림은 차갑기 때문에 부모님이 놀라시지 않게 최대한 따뜻하게 크림을 녹여서 덮여줍니다. 도포할 때는 손을 최대한 밀착해서 수관절에서부터 주관절까지 도포할 건데요. 손목을 수관절 그리고 팔꿈치를 주관절이라고 합니다. 수관절에서부터 주관절까지 손을 최대한 밀착해서 이때는 부모님 몸이랑 제 손이랑 십자가 모양을 반듯하게 맞추셔야지 관리하는 사람도 힘들지 않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바닥의 정중앙을 노궁이라고 하는데요. 따뜻한 열이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크림을 녹인 후에 따뜻함과 효도하겠다는 내 마음이 부모님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노궁끼리 서로 맞닿게 악수한 상태에서 관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동작은 이제 아래팔 근육을 관리해 줄 건데요. 이때는 엄지손가락을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지문 중에서도 통통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을 사용할 거고요. 엄지손가락 쪽 수관절에서부터 관리를 시작하시면 돼요. 엄지손가락 쪽 손목 수관절에서부터 팔꿈치라고 얘기했던 주관절까지 일자로 올라갔다가 그 자리 그대로 일자로 다시 내려올 거예요. 이때는 손목 관절에서부터 주관절까지 일자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이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객님 팔이랑 내 엄지손가락 지문이랑 십자가 모양 맞춰서 반듯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올라간다고 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지거나 내려온다고 해서 한쪽으로 치우쳐 내려오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돼요. 보면 엄지 일자로 대주시고 그대로 일자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굴곡 타서 엄지가 천장군 상태로 일자로 내려오게 관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이때 엄지손가락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엄지만 혼자 움직이면 안 되고요. 엄지를 받치고 있는 밑에 사지, 이 사지까지 한꺼번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같이 내려와야 돼요. 엄지 쪽 아래팔을 8번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시고 끝나면 손등 쪽으로 돌려서 똑같이 손등 쪽에서부터 일자로 올라갔다가 일자로 내려오기.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8번 동일하게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새끼손가락 쪽 똑같이 관리할 거예요. 새끼손가락 쪽도 일자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일자로 내려와요. 똑같이 8번 반복해 주시고 동작이 끝나면 그대로 손바닥 쪽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아래팔 8번 움직이시면 돼요. 8번 고객님 아래팔 길이에 맞게 길게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수관절, 아까 설명했던 손목 관절을 벌려줄 건데요. 관절과 관절 사이는 벌어져 있을수록 건강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관절 사이가 좁아지고요. 좁아지다 보면 그로 인해서 키도 작아지고 관절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관절을 벌리는 동작. 이번에 엄지 관절 중에서도 이 엄지 관절 가운데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때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정확하게 가운데 부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고객님 손목 관절 사이에 내 엄지 관절 대주시고 정말 이 관절을 벌리듯이 올리기 한번, 내리기 한번, 올리기 한번, 내리기 한번. 이렇게 손목 관절 꼼꼼하게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 관절 사이가 벌어지면서 노폐물도 잘 빠지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왕복으로 한 세트 반복하시고요. 이번에는 점점 내려와서 손등을 관리할 거예요. 손등은 고객님, 부모님 손가락에 깍지, 새끼손가락 껴주시고요. 이번엔 엄지 아까 설명했던 가장 통통한 부분으로 고객님 부모님 손등을 이렇게 샤넬 모양 그리듯이 이렇게 펴듯이 뼈를 긁는 듯이 관리하시면 돼요.
손등 넓이만큼. 네, 이번에는 손가락 사이에 있는 노폐물을 다시 한번 풀어줄 건데요. 손에 있는 노폐물은 이 손바닥 림프절로 많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 엄지 지문 번갈아서 노폐물을 점점 끝으로 끌고 내려와 주시면 돼요. 손가락 사이에 있는 노폐물을 꼼꼼히. 이 동작을 하면 이제 손이 많이 부으시는 분들한테 해드리면 좋은데요. 특히 어머니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손이 붓는다고 얘기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해드리면 가장 좋은 부분이고요. 관리하고 나면 이렇게 손등에 있는 붓기가 많이 빠진 게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붓기가 심하신 분들은 저희가 횟수를 원래 8번으로 하는데요. 붓기가 많아서 손이 많이 부어있다. 그러면 횟수를 2배로 늘려서 16번의 노폐물을 끝까지 빼주시면 돼요. 네, 이번에는 손가락 비틀어주는 동작을 할 거예요. 손가락을 비틀 때는 내 검지와 중지 사이 부분에 부모님 손가락을 껴주시고요. 좌우로 크게 왔다 갔다 손가락 뼈를 이용해서 반듯하게 비틀어 줄 거예요. 이 비트는 동작을 해주면 틀어진 손가락이 반듯하게 돌아오고 곧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손가락이 반듯해지면 이 손가락 끝에 있는 말초신경까지 영양 공급이 반듯하게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도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나이 들으신 어르신분들이나 부모님들한테는 꼭 해드려야 되는 관리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비트는 동작을 할 건데요. 비틀 때도 우리가 좌우로 8번 번갈아서 비틀어 주시고 비틀기가 끝나면 이번에 손가락의 옆면 부분을 길게 4번 빼듯이 쓸어줄 거예요. 비트는 거는 반듯하게 만들기, 그리고 옆을 이렇게 길게 쓸어내리는 동작은 손가락을 가늘게 해주는 동작인데요. 이제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가늘게 만들어주시면 훨씬 좋고, 이제 아버님한테 해드릴 때는 손가락의 위아래를 잡고 이제 손가락이 넓어질 수 있게 부모님에 맞춰서 관리해드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8번 비틀기 끝나고 옆면을 4번 길게 빼듯이 쓸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손톱 옆에 있는 부분에 살짝 힘줘서 꾹 눌렀다가 떼주시면 돼요. 옆면 4번, 그리고 손톱 옆에 꾹. 이때는 겉에 살만 쓰시면 안 되고 손가락에 뼈가 느껴질 정도로 살짝 압을 준 상태에서 비틀어 주시면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네, 엄지손가락에서 새끼손가락까지 꼼꼼히 관리해 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손바닥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 손바닥은 이렇게 오므라져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소화기관이 많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손바닥을 펴듯이 관리할 거예요. 손등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새끼손가락 깍지 껴주시고요. 이 오므라져 있는 손을 펴듯이 다이아몬드 크게 4번 그려주시면 돼요. 자, 뒷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사지를 받치고 있는 손을 펴듯이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뒤에 사지 정확하게 받쳐주시고 엄지로 펴듯이 다이아몬드. 이때 주의사항은 밑에 사지가 받치고 있어야지 정확하게 손바닥이 펴지는 느낌이 강하게 들 거예요. 네, 다이아몬드 4번 그려주시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설명했던 이 손바닥의 가운데 부분을 엄지로 꾹 눌러서 압 주시면 돼요. 네, 이 노궁은 위장의 반사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압을 주게 되면 위랑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소화 기능까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노궁 부분을 따뜻하게 하거나 꾹 눌러서 압을 강하게 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해주시고 맨 처음에 도포했던 것처럼 다시 수관절에서 주관절까지 도포하시고, 도포 횟수는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8번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노폐물 한 번 더 빼듯이 손가락 끝으로 쭉 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스포로 닦아낼 거예요. 스포로 닦아낼 때는
팔 위에 스포 덮어주시고 건포를 덮어주시고 네, 그대로 주물주물. 네, 그리고 위에 있는 크림만 가볍게 걷어내시면 돼요. 집에서 관리하실 때는 영양크림, 좋은 크림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굳이 젖은 수건으로 꼼꼼하게 닦아내실 필요 없어요. 네, 겉에 있는 크림만 가볍게 걷어내시면 보습에도 훨씬 더 효과가 있으니까 너무 깨끗하게는 닦아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볍게 크림 걷어내시고요. 그리고 아까 관리했을 때랑 이 반대쪽 손이랑 비교해 볼 건데요. 네, 지금 손 위에 올려보면 아까 관리했던 부분보다 네, 지금 관리했던 팔이 훨씬 더 색깔도 좋고 네, 혈색도 잘 돌아가고 그것까지 비교해 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가 팔 크림 관리 교육이었습니다.